네, 안녕하세요. 천만 원대 전원주택 카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촌으로 갑시다. 촌스러운 방송 구독자, 방문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021년도 마지막 달 12월 달 이제 중순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곳은 충청북도 괴산군입니다. 괴산군 불정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런 고장이지만, 지금 이곳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올해는 공사를 하기 어렵고요. 일단 분할하고 분할 청량을 한 다음에 에, 개별 등기가 나올 때까지 한 2달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전기를 하려면 이제 전봇대를 매설을 해야 되는데요. 전봇대 매설하는 기간, 그리고 한전에서도 이걸 처음에 설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봇대를 심는다고 하니까요. 기간이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분할되는 기간은 농막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오히려 12월, 1월, 2월 겨울 동안에 행정 처리를 해서 분할 처리를 한 다음에 내년 2월 말 3월 초에 이 농막은 사실상 일주일 내로 농막은 설치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행정 기간이 깁니다. 처리 기간이 기니까 그 기간 동안에 겨울 어차피 일을 못하는 거니까 겨울 동안에 행정 처리를 한 다음에 3월 춘3월 꽃피는 춘3월에 여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고자 하니까 참조하시고요. 이곳 땅은 불정면이고요. 전체적으로 800여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평에서부터 150평 이렇게 소규모 땅을 원하시던 분들 많이 계셨는데, 그전에는 뭐 200평, 300평씩 기준으로 먼저 합시다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이제 땅 평수도 크고, 그리고 이제 외형으로도 경제적으로 부담도 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큰 땅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평수가 100평에서 200평, 250평 안쪽에 있는 땅들을 많이 선호해서 이 토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진입로인데요. 들어오는 진입로는 보시다시피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진입하기에 좋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저 뒷동네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저 뒤쪽으로는 인가가 없고요. 연수원인가 수련원인가 뭐 하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형이 이렇습니다. 이렇고 저 뒤쪽으로는 산이 받쳐져 있고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형국, 이런 형국의 토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들어오는 입구는 이렇게 조그만 다리, 여기 이제 시멘트 이런 구조물로 해서 이렇게 조그만 다리 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건너오게 되어 있고요. 이 앞쪽으로는 뭐 물이 약간 스며 있어서 요거는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여기가 이제 수량이 좀 있겠고요. 그러나 요걸 또 잘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여기도 냇가로 충분히 만들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요 단지라고 말씀드릴게요. 한 5명 우리 회원들 기준으로 한다면 한
이 단지 진입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 땅입니다. 이 앞쪽에 비닐 있는 검은 비닐 있는 이 땅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이 과수원입니다. 이 복숭아 밭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기 위까지 길쭉 갑니다. 예,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일단 도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이렇게 하나, 요거는 딱 정확히 100평 나옵니다. 저 왼쪽 편에 있는 저 이렇게 약간 길쭉하면서 저 끄트머리에는 이제 고구마 같이 이렇게 딱 생겼어요. 뭉툭하게 생겼고 이렇게 저 끝에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딱 100평 나옵니다. 여기 한 번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서부터 도로가 쭉 진입로가 쭉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하나하나 이제 그 필지별로 진입로가 돼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길쭉하게 저 끝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도로라고 보고요. 이렇게 이제 도로를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도로라고 해서 뭐 시멘트 포장 아닙니다. 그냥 단지 내에 단지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들어가는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면서 한 필지 이렇게 진입로 들어가고 출입하는 거는 뭐 승용차나 이런 거 차량 다니기에 뭐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좀 아깝지만 이렇게 이제 복숭아 나무 과수원에 했던 자리인데 요걸 뭐 주인분께서 캐 가시면은 캐 가시는 거고 근데 이걸 뭐 캐 가서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폐기 처분하시리라고 보는데 이거를 뭐 또 꼭 정원수로 사용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비가 지나다니는 길, 꼭 지나다녀야 되는 길을 빼놓고는 이 복숭아 나무를 몇 개 정도는 이렇게 살려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냥 사용하시고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베버리면 끝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 앞쪽으로 내려다보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고 앞쪽에 산들은 전망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앞이 좀 트여 있고 저 옆쪽으로도 아주 완전히 트여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전망도 좋고 일단 여기 들어오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끝까지 왔고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무슨 농사를 짓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 위쪽에서 전체적인 토지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뒷토지하고는 뭐 조그마한 국어가 이렇게 있어서 요 토지는 다른 사람 토지인데 우리 토지는 저 앞쪽에 복숭아 밭입니다. 그렇게 해서 길쭉하게 하고 뒤쪽으로도 올라오는 이런 길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저 뒤쪽으로 이렇게 뭐 등산 코스로도 이렇게 좋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도 좋네요. 예, 좋아요. 이 전체적으로 공기 좋고 이게 경치 좋은데 그리고
100평 기준을 했을 때 농막을 설치해 드리고요. 땅 100평하고 농막에 전기 수도 정화조 이렇게 3개 기본적으로 포함해서 그냥 오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금액은 3,600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라 지금 뭐 건축 자재 같은 경우가 수입이 안 되는 경우, 수입이 중단된 건축 자재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은 딱 그 3,600 정확히 해서 한다 하는 것보다는 혹시나 건축 자재가 안 들어오는 건축 자재가 있으면 대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 몇 배를 주고 건축 자재를 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를 해서 혹시나 전체적으로 한 200 정도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미리 양해를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상황의 금액이 아니라 내년에 2월 3월 상황의 자재 비용을 계산한다면 혹시나 또 폭등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자재 비용에 한 20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게 상승한다고 해서 너무 뭐 터무니없이 뭐 농막 한 채당 1,000만 원씩 더 주세요,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 또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고, 만약에 정 못하겠다, 정 너무 많이 비싸서 못한다면 차라리 미리 자재를 현금 주고 미리 사놓고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하다가 보면 또 그 방법도 잘 안 통하고 워낙 또 폭등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혹시나 200 정도 더 플러스 될 수 있다, 그 이상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경우를 예상을 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올랐으니까 더 내세요 하는 적 한 번도 없었다는 거,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도, 이 수도라는 게 상수도가 나와 있으면은 깔려 있으면은 거기서 포장을 거기서 바로 따서 수도물을 끌어들일 수 있겠는데, 여기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지하수를 파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하 100m, 130, 140 이렇게 팔 텐데, 그렇게 팠지만 혹시 물 안 나오는 경우가 혹시 100% 중에 한 1, 2% 안 나오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혹시나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주변에 물 비치는 곳에 샘물을 파서 지하 깊숙이 판 다음에 여과를 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물이 없는 거를, 물을 제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물이 밑에 있다는 가정하에서 지하수를 파는 거니까. 그러나 98% 정도는 물이 나오지만 혹시나 1, 2%안 나올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왜 또랑물을 갖다가 퍼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아예 그 수돗물이 연결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는 곳으로 동네 인가가 있는 동네 한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곳에 와서 보니까 다 좋은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요. 시골 다니다가 보면은 아무리 피하느라고 피했는데도 올 때는 괜찮았는데 주변에 뭐 이 축사가 있다든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바로 옆에 축사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옆에 송전탑이, 그러면 갑자기 보니까 못 봤는데 산 위에 송전탑이 바로 있었다든가 이런 경우도 생겼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도 보이지 않고요. 앞에서 전혀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봐도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이 굳이 약점을 골라서 찾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뭐 멀리 어딘가는 뭐 묘지가 하나쯤은 있겠죠, 그죠? 여기는 이게 묘지 아니에요, 이거 묘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 그거고 저 산 꼭대기야. 요 꼭대기 요렇게 올라가 보면 저기 보면은 눈으로 이렇게 일단 올라가서 찾아봐야 돼. 찾아보면 비석이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묘지가 몇 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묘지를 굳이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시골에서 땅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묘지를 바로 밭 한가운데에 묘지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는 뭐 살림살이가 풍족했습니까? 부족하다가 보니까 뭐 일꾼들 멀리 이렇게 상여를 메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뒷산에다가 더 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토지 옆에는 항상 묘지가 어딘가는 몇 개는 항상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묘지 없는 것을 찾는다면 동네 한가운데에나 혹시나 아니면 이제 산 꼭대기 아주 그냥 산 꼭대기 올라가는 경우가 아니면은 웬만한 곳에는 묘지가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바로 내 땅에 붙어 갖고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 우리 땅이 저 아래고요. 이 땅이 또 중간에 끼어 있고 그리고 요 도로가 있고 그리고 도로 위쪽으로 저 위쪽에 언덕 위에 있어요. 근데 저거를 어 일단 로드 뷰를 본다면은 로드 뷰에는 분명히 뻥긋뻥긋뻥긋하게 보여요. 근데 그것만 판단하지 마시고 현황 토지 상황은 이렇다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게 약점이라면 잘 생각하시고 나중에 그 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곳으로 또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 땅을 이걸 가리고 저거 가리고 한 다음에 사람들이 뭐 제가 처음부터 우리 그 1,000만 원대 회원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땅 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말마다 어, 가족들 데리고 땅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런 분들은 5년 전에도 헤맸고 지금도 헤매고 있으니까 땅 하나 사는 건 사실상 10년, 20년이 지나가도 100% 내 입맛에 맞는 땅은 없다 하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그런 땅이 있겠지. 그런 기대감 좋습니다. 혹시나 로또 맞을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는 거 참 좋습니다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이슬비에 옷 흠뻑 젖는 거 시간 문제예요. 어, 주말마다 다니면서 기름값 뭐 1, 2만 원 아니면 뭐 1, 20만 원 쓴 거 아무것도 아니다 했는데 1년, 2년, 3년, 10년간 돌아다녀 보세요. 그것만 모아도 1,000만 원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껏 되는 거 나머지 그 이후의 조건은 내가 맞춰서 사는 거. 예, 그렇지 않으면 자연은 정말 그 말대로 스스로 그럴 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다.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거고, 자기 마음대로 생긴 거예요. 자연이에요. 근데 인공의 눈으로 본다면 사각, 동그라미, 삼각형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겼어요. 그걸 조화를 잘 시켜나가는 것이 바로 힐링을 할 수 있고 내가 농촌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동영상을 마치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든다든가 또 해보시겠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제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려놓으니까 그걸 보시고 저한테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전화번호 없이 카톡에다가 띡
카톡 하고 오는데 딱 보니까 집원 알려주시오. 명령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제가 니한테 집원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묻고 싶고, 예, 그렇잖아요. 사람이 서로 좋은 게 좋고 서로 예의를 지키면 서로 오고 가는 그것도 기분 좋아요, 서로. 근데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집원 보내줘.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카톡으로 그걸 하면서 본인 전화번호도 밝히기 싫어서 집원만 보내달라. 그런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번호 이렇게 하면 또 저희들 번호도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필요할 때는 통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소통이 돼야지. 먼저 내가 필요한 정보만 소스만 나한테 줘.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 맡겨놓고 돈 맡겨놓고 하는 경우도 아니고요.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 꼭 좀 명기하신 다음에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설명이 다 되어 있고 또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거는 기타 제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